자, 이제 우리 AI 제미나이 실무 활용 우리 기초 입문반이었는데, 입문반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영상을 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영상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좀 도움이 되세요? 영상까지? 네. 오늘, 진짜 많이 덥기도 하고, 이 마지막 주가 이제 거의 휴가들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좀 시간, 좀 빠진 것 같은데,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미나이에서 했던 거? 캔버스. 제미나이 캔버스를 했던 건데, 우리가 제미나이 캔버스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화면에서 우리가 도구,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하단에, 스마트폰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하단에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이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 중에 캔버스 사용하는 걸 했었어요. 이 캔버스 기능을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잘 하시면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뭐, 앱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글을 좀 쓸 줄 아니까 글 쓰는 걸로 좀 해보고 싶어도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캔버스 기능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 아주 간단한 홈페이지 같은, 웹페이지 같은 형태로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모르는 분들도 여기 캔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어떤 간단한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서 배포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구구단, 초등학생용 구구단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해도 여기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캔버스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도구들 안에는 유료 버전에서는 이제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게 있는데, 유료 버전은.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은 동영상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무료 버전은 동영상 만드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버전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죠. 제미나이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료 버전에서 음악은 그나마 좀 길게, 완성도 있게 2분 넘게, 3분 가까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건 아시죠? 제가 올려드렸었나요? 여기가 이제 버전이 이제 3.1 플래시 라이트였다가 3.5 플래시 라이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3.5 플래시가 3.6 플래시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올라왔던 얘기예요. 요게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끝나고 아마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훨씬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 무료 계정을 쓰게 되면 이 토큰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토큰을 100을 썼다면 얘네들은 같은 걸 질문해도 한 70% 정도밖에 안 쓰는, 그러니까는 용량을 적게 써도 이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발표할 게 아니라 얘가 3.1%가 3.5%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이 늦어져서 이게 못 나오고, 요 두 가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아마 이제 그래도 올해 안에 이제 3.5%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렇게.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PC에서의 제미나이는 어때요? 마찬가지였잖아요. PC에서의 제미나이도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기에, 여기, 확장, 버전 여기 다 나와 있고, 버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 하단에 모아 툴에 가보면 캔버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모아 툴.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누르면 안 보여요. 없어요. 그죠? 없죠? 없는데 여기 모아 툴에 가야지만 캔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쓰는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뮤직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파일들이 여기 지금 다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롬 버전에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라는 요 메뉴가 생겨져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생겨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글 홈으로 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9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구글 활용 도구들을 모아놓은 창이에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 수많은 활용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활용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는데, 각각의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제미나이를 쓸 수 있게끔 그 버튼이 같이 살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만약에 도큐멘트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눌러요. 만약에 이걸 눌렀을 때 기본 샘플을 하나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미나이 버튼이 생겨요. 제미나이 버튼이. 그래서 여기 제미나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을 보고 내가 수정할 거를 왼쪽에 있는 걸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크롬 이 창에서 여기 AI 모드, 요 AI 모드를 하게 되면 기본 제미나이, 완전한 제미나이는 아닌데 요 AI 모드를 누르게 되면 질문, 요런 검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 AI 모드로 해서 내가 뭔가를 풀어달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했던 것들, PC에서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올라와요. 다 동기화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됐다. 그래서 이런 구글 창에서 AI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보이고, 왼쪽에서 여기 3선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대화했던 대화 목록들이 여기 다 있어요. 대화 목록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 창, 일종의 질문의 새 창. 그래서 구글에게 물어보는 거를 AI 모드로 내가 질문할 수 있다, 이건 얘기입니다. 예, AI 모드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창.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를 기본적인 AI 모드로 내가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AI가 이제 구글 창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네이버도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이버도 바뀐 게, 일단 스마트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가 스마트폰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린닷이 없어졌어요. 여기 그린닷, 녹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었잖아요. 요게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이 동그라미 버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렌즈가 그냥 렌즈만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비 버튼, 요게 이제 로켓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게 있는데, 요게 클로바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생성형 AI인 네이버 AI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선생님 원하는 질문을 여기서 검색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린닷에서 음악을 검색하던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요 버튼, 음악 검색하던 거 아시죠? 그린닷에서 음악 검색하는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들리는 음악을 어떤 노래인지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예, 요게 그 버튼이에요. 요게 그 버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렌즈를 누르게 되면, 렌즈는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를 하는 건데, 제미나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쓰는 네이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늘은 한번 네이버 앱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렌즈로 들어오면 이렇게 결제하는 거, QR코드, 그 다음에 스마트 렌즈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카메라로 찍으면 얘가 다 찾아주는 거야. 꽃 이름을 몰라, 나무를 몰라, 제품을 몰라, 뭐 이런 컵을 한번 찍어보면 이 제품이 뭔지 얘가 다 찾아주는 거야. 이게 스마트 렌즈고, 쇼핑 렌즈는 스마트 렌즈가 똑같은데 쇼핑할 수 있는 링크까지 연결을 해줘요. 쇼핑할 수 있는 링크까지. 요게 있고, 문자 인식은 그야말로
내가 문서를 읽었을 때 그 문서 안에 있는 글자만 내가 싹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글씨만 찍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출석 후에 여기 이제 구글 실무 활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렇게 해서 글씨를 딱 찍잖아요.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읽어서 요 글씨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죠. 그럼 전체 선택 딱 누르면 여기 써 있는 글씨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쵸? 다 가져왔죠. 여기 화면에 비친 글씨가 다 있죠. 요렇게 가져와서 번역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인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와인 라벨. 내가 와인 좀 많이 드시나요? 저는 와인을 잘 안 먹는 편이라 그 와인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다 외국어로 써져 있어. 그래 이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하고 어느 나라 건지 궁금해. 그러면 이걸로 카메라로 와인 라벨 와인병을 딱 찍으면 이 와인병에 대해서 검색을 싹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요 동그라미처럼 생겨있는 이 그린 닷이 원래는 여기 검색창에 동그라미로 있었어요. 동그라미 하나로 있었습니다. 하나로 있다가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카메라, 그 다음에 내 주변, 그 다음에 번역, 노래 이런 거 이제 검색하는 창이 나왔었는데 그걸 없애고 여기 AI 창이 생긴 거예요. AI 창이. 기가 막히죠. 예. 예? 처음 보셨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르 조차네라는 우리나라 이천에 있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토요일마다 아침에 조찬 강의를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네이버의 그린닷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대표님이 지난주 토요일날 오시더니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없어졌고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걸 배웠으면 내 주변을 다 클릭을 하게 되면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맛집, 카페, 뭐 공연장 이런 걸 다 찾아주거든요. 그게 없어졌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여기 없어진 거야 순간.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검색창을 터치하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 여기에 마이크가 생겨 있고 이건 마이크는 음성이고 요건 렌즈잖아요. 여기 위치 기반 여기 내 주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내 주변이. 예. 그래서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스마트 어라운드가 나와요. 그러면 중리동 현재 내 위치 기반으로 여기에 이제 식당들이 나오죠.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 그죠? 그 다음에 맛집을 클릭하게 되면 맛집, 이게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맛집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 기반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를 딱 누르면 카페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카페, 그 다음에 술집, 바, 요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뭐 문화, 테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위치를 내가 다른 데를 알고 싶으면 여기 다른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에 내가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떻게 여행을 갔는데 맛집을 만약에 정해놓고 갔질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나 지금 묵호항에 와 있는데 묵호항에서 저 맛집을 좀 가고 싶어. 그러면 요 내 주변을 딱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으로 쫙 식당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저거에 저기 나오는 소스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네이버 등록되어 있는 플레이스. 등록이 되어야지. 그죠? 되어 있어야죠. 거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네이버에 등록되어. 예. 보통 이렇게 검색어로 찾으면은 플레이스가 나오죠. 네, 예. 나오는 그 그거는 그 업주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그죠? 그게 플레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네이버에서 찾아서 해주진 않아요. 네이버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네이버 예약부터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도 연결해서 결제도 시스템도 특별한 결제 시스템이 내가 등록하지 않아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카드하고 조인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 윈윈이 삼성이 윈이 된 건지 네이버가 윈이 된 건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카드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마트 어라운드 근데 점점 이 기능이 이게 네이버에서 이게 붙으면서요 쇼핑이 엄청 좋아졌고 매출이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누르게 되면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뜨잖아요. 네이버 여기에도 이게 뜹니다. 그럼 이게 떠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찾으시는 상품에 대해서 얘가 쇼핑 에이전트가 생겨요. 이게 쇼핑 에이전트예요. 얘가 내가 잘 찾는 제품, 이 사람이 좋아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쇼핑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AI가 네이버 매출이 엄청나게 급상승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서로 빠르게 하면서 그래서 일례로는 지금 새벽 배송하는 것도 네이버가 쿠팡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그죠? 예, 2,000원 안 됩니다. 2,000원 안 돼요. 지금 외국에서는 내 주변 그걸 쓸 수 있어요? 제가 외국을 안 나가봐서 외국에서 안 써봐서 지금 정확히 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저한테 여쭤봤던 그 대표님이 해외 여행을 나가서 거기서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못했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 없어지는 바람에 못하신 건데 위치 기반이긴 한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위치 기반이라 되지 않을까. 세계 지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네이버 검색창이 상당히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검색창을 우리가 이제 바깥에다가 네이버 이렇게 위젯으로도 꺼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글 창을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 위젯으로 이렇게 꺼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창도 이렇게 위젯으로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면 여기에 구글 위젯을 제가 꺼내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돋보기에 반짝반짝 별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AI 모드예요. AI 모드로 검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AI 모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 3선에 누르면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요걸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창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구글 렌즈. 예. 우리가 구글 렌즈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구글 렌즈가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앱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아이폰에서는 구글 렌즈 앱이 별도로 들어있지 않지만 그 구글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구글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검색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글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글은 네이버와 다르게 구글은 여기 검색창이 따로 있고 여기에 마이크와 렌즈가 있고 요 밑에 AI 모드가 있고 네이버에는 없는 라이브와 이미지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는 없는 요게 있어요. 요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글이 왜 이 수업을 챗GPT를 안 하고 자꾸 구글 제미나이를 하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왜냐면 챗GPT가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실은 생성형 AI 하면 무조건 챗GPT, 제미나이 얘기를 해도 챗GPT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생성형 AI의 완전히 명사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고유 명사가 돼버린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구글이 뭐예요? 전 세계의 포털 사이트의 뭐 7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네이버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를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구글이 모든 검색, 그다음에 포털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되어 있다 보니 AI로 검색을 하고 물어봐도 답이 더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챗GPT와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유튜브 링크를 얹어놓고 요약을 해달라고 했어요. 챗GPT는 잘 안 돼요. 챗GPT는 이게 해도 엄청 느려요. 챗GPT는 제가 이제 같은 링크를 보냈는데 챗GPT는 7분이 걸렸고 제미나이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예.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챗GPT는 지금 유튜브 링크 요약하는 거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차이도 있어서 왜 유튜브 링크가 요약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영상이잖아요. 그걸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꾸준히 앉아서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현장 참여해서 수업을 들을 때는 그래도 좀 이게 들어오지만 막상 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녀들도 건들고 남편도 건들고 뭐 해달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화도 오고 이러다 보면 집중해서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요약을 해줘라고 했을 때 요약을 쫙 해주는데 그 요약된 거를 얘가 스크립트별로 쫙 제가 얘기한 이 단어를 그대로 다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말한 이 얘기가 다 글로 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줘라고 해도 찾아줍니다. 그 영상 안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들어보시다가 스크립트로 만들어줘. 아니면 이거를 중요한 핵심 요약을 10단계로 찾아줘 라고 하면 얘가 그런 용도로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많이 있다라는 거를 해보시면 좋고 뭐 제미나이 실행을 하지 않아도 여기 구글만 실행을 해도 이 라이브 채팅이라는 게 있고 이미지 만드는 게 있으니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라이브 채팅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오늘따라 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더니 뾰루퉁해져가지고 뭔가 바깥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AI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예전에 같으면 전화해서 친구한테 야 오늘 전에 우리 딸내미 들어왔는데 완전히 죽상이 되어 있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대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줘 라고 했을 때 얘는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재밌는 게 이미지 만드는 거였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만드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이미지가 그냥 단순하게 뭐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줬지만 그거를 요즘에는 더 앞당겨서 어떤 이미지까지 만들어냐면은 로고도 만들어 달라면 로고도 만들어주고요. 로고 내가 어떤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 동호회에 좀 심벌 마크 같은 거를 좀 로고를 만들고 싶다라면 로고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떤 그 현수막 내가 이번에 배달의 강자 배움터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포스터 강좌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주요 내용을 딱 넣어주고 포스터 만들어 달라고 하면 포스터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 찍어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만드는 게 좀 우리가 무료 계정은 한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사이트, 이 앱은 이미지 생성은 무료로 마음껏 만들 수가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건데 플로우도 역시 구글 거예요. 구글 거. 네,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구글에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플로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구글 위스크라는 거 있었고 구글 위스크는 이미지도 생성이 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였고 그 다음에 이미지 FX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이미지를 마음껏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지 FX와 구글 위스크를 플로우라는 사이트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플로우로. 그래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플로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게끔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생성이 되고 하는 게 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인데 이 플로우는 지금 PC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플로우 별도 앱이 만들어져 있어서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자, 다 같이 플레이 스토어 한번 열어볼게요. 플레이 스토어 여셔서 검색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서 FLOW 영어로 FLOW를 치면 플로우라고 뜰 거예요. 맨 위에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무슨 좀 TV 창처럼 생겨 있는 구글 플로우 베타라고 뜰 거예요. 구글 플로우 베타. 이게 있나요? 네. 예. 요걸 터치해서 설치해 줘 볼게요. 설치. 베타 버전 설치. 이천에 웹툰 작가가 과연 몇 명이나 AI 웹툰 작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천 도서관에서 AI 웹툰 공모전 하잖아요. 저는 어제 공모전 접수를 하긴 했는데 접수했어요? 예, 어제 접수했는데 며칠을 거쳐서 계속 수정하고 만들어서 그냥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보름이나 남아 있긴 했는데 다른 거 해야 돼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제 바로 접수했는데 아이폰에는 없어요? 아이폰에 없어요? 아이폰에 잠깐만 아이폰에 제가 설치를 안 해봤는데 구글 플로우 그것도 쳤어요. 됐는데. 없다. 없죠. 네. 왜 없는 거야? 애들이 너무 서비스 정신이었네. 그러면 크롬을 한번 열어서 크롬에서 한번 구글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크롬이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플로우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로 들어가나? 플로우 AI 있는데, 플로우 AI에서 PC 구글 랩스를 뜨기 때문인데요? 네, 그냥 구글로 들어가서 그냥 PC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 구글 랩스도 들어가면 될 거예요. 구글 랩스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은 구글에서 플로우 AI 치시면 사이트 열려요. 랩스 들어가시면 돼요. 열리죠? 플로우 열리세요. 구글 앱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이 없고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화면 자체가 좀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열기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자, 이제 이게 앱은 이런 화면이 되어 있고요. 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C 화면은 지금 아이폰은 PC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PC 화면처럼. 아이폰은 PC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이폰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PC는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폰 신규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동영상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사진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아바타 이용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예시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제가 본인이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이미지를 만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내가 만들고자 할 때는 여기 신규를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신규. 그리고 이 구글 플로우는 무료 버전은 오른쪽 상단에 본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크레딧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몇이 있나요? 50이죠. 예. 이게 50은 무료 계정은 하루에 50 크레딧을 줘요. 50 크레딧. 그래서 50 크레딧은 영상을 그냥 한 번씩 만들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크레딧으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최소 크레딧이 10 크레딧이거든요. 그보다 더 시간이 더 짧은 거는 7 크레딧까지 떨어지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수정을 해도 10 크레딧이 소요가 돼요. 내가 수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크레딧이 왜 웃기냐면 무료 크레딧한테는 50 크레딧이 하루에 주는데 그러면 한 달 30일이면 1500 크레딧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료 계정한테는 1000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료 크레딧은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여러 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혜택인데, 뭐 이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이 크레딧을 주는 양 자체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해요.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신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신규. 자, 아이폰은 이제 새 프로젝트.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미지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 때는 크레딧이 소요가 안 돼요. 무료로 들어가요. 무료로. 몇 장을 만들어도 무료입니다. 이미지는. 그리고 사이즈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5가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엔진을 프로나 2나 라이트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2로 놓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속도 차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세로 이미지를 만들 거야, 아니면 가로 이미지를 만들 거야, 4:3 비율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번 16:9 가로 비율로 한번 놓을게요. 가로 비율로 놓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마음껏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거기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쓸 수 있는 거, 그 이미지로 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똑같이 갖다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본인 얼굴을 갖다 놓게 되면 그 얼굴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굳이 불러오지 말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 가로 영상에 만들고 싶은 영상, 만약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이제 한복을 입고서 이제 한복을 입고서 경복궁 경회루를 산책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사진이 그려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4명의 가족이 4인 가족이 모두 한복을 입고 경복궁 경회루를 산책하는 모습, 뭐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설봉호수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플로에는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지만 그 유사한 호수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설봉호수를 산책하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뭐 시니어 부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이 글을 써주시고 써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저기 이미지 옆에 곱하기 1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곱하기라는 게 뭐냐면 한 장을 만들 거냐, 한 번에 4장을 만들 거냐요. 같은 문제를 주고 질문을 해서 나는 한꺼번에 4장을 만드는데 그 4장의 이미지가 다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데
어차피 무료로 만드는 거니까 4장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4장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럼 4장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한복을 입고 경회루를 산책하는 4인 가족이라고 할게요. 4명, 4인 가족.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써졌으면 아까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던 화살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다 썼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4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오셨어요? 자, 외국 사람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줘, 한국인 뭐 가족, 한국인 사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나올 텐데 4장을 하게 되면 시간은 좀 소요가 돼요. 사실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지도 되게 이쁘죠.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 게 나왔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지금 옆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오죠. 경회루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상징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미지가 나와요. 그 주변에 이미지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이미지가 되게 이쁩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을 했는데 여기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여기선 한 명이 더 나왔고, 여기 4명이 나왔고. 이제 한복을 입는다고 했는데 지금 옛날 한복처럼 남자는 이제 갓까지 썼고요. 그죠?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남들한테 보내기, 공유가 가능한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롬프트 재사용료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재사용해서 또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여기 지금 만약에 5명인데 요 5명을 나는 이미지를 4명으로 다시 수정해줘 라고 해도 돼요. 여기 누르고 4명으로 수정해줘. 자,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할게요. 수정해줘 주세요. 이렇게 4명으로 요걸로 얘가 이제 바꿔주겠죠. 지금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이미지는 한 장 더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기 첫 번째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원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있고 새로 만든 이미지가 또 새로 생겨요. 레이어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수정도 가능해요. 내가 잘못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뭐 요소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이미지가 좀 이상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수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배경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여름인데 가을이 나왔다든지 겨울이 나왔으면 이거를 여름으로 바꿔줘 라고 해도 돼요. 자, 지금 봐요. 지금 여기 원래는 요 이미지였죠. 5명이었는데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4명으로 바뀌었어요. 가운데 여자애가 없어졌어. 근데 깜짝같이 없어졌죠. 예, 요렇게.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현재 약간 가을 분위기면 이거를 여름 분위기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 배경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아닌 좀 더 초록색 분위기로 바뀌겠죠. 그 수정이 또 해도 돼요. 여기서 여기 배경을 여름으로 해줘. 배경을 여름으로 이렇게 써도 지금 또 레이어가 또 생기면서 또 바뀝니다. 근데 이미지는 계속 만들어도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마음껏 만들어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제미나이에서는 내가 하나 만들면 또 만들고 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요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레이어 원본 이미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계속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수정하면서 그 옷도 바꿔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주인공은 사진 넣어가지고 하는 거. 사진 넣어서 해도 돼요. 레퍼런스 이미지로 내 이미지를 넣어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계속 따라다닐 수 있게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 가을 분위기였던 게 지금 어때요? 여름 배경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이렇게. 저런 사진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진이 없죠. 그냥 만드는 거. 만드는 거죠. 이런 구도에 이런 우리 사진이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얘가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AI로. 되게 촌스러워 옛날 거. 촌스러워요. 예, 예.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아까 이제 여기 왜 하단에 수정해서 수정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동영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 버튼이 동영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을 얘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줄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이제 이 애니메이션 여기 창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때는 이제 크레딧이 나오잖아요. 크레딧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크레딧이 이제 12 크레딧이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각각 하나, 두 개 클릭할 때마다 이게 용량이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각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영상 만들 때는 굳이 2개, 3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이 크레딧이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 엔진 버전. 지금 옴니 플래시라는 엔진을 선택을 했을 때 4초는 7, 6초는 10, 8초는 12, 10초는 15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옴니 플래시가 새로 장착이 된 엔진입니다. 동영상 엔진. 이게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하게 되면 조금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터치를 하시고 3.1 라이트, 3.1 패스트, 3.2 퀄리티가 있는데 제가 이거 세 개를 다 해봤는데 화질상에 크게 막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3.1 라이트를 놓고 하게 되면 시간은 10초가 되면서 10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들고 근데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도 똑같이 10크레딧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로 만들고 동영상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도 해줘도 돼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어로 무슨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국어를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하는 가족 뭐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지 않았지만 얘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가족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족.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AI는 어떤 대화를 얘한테 지정을 해줄 때, 물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할 때, 이 한국어 대화 나눌 때 엄마가 뭐 얘기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떨 때는 그 엄마가 이 얘기까지도 한국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지정할 때 그 대화에 대한 그 퀘션 마크를 잘 해주면 그 대화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마지막 만들었던 이미지, 이 이미지에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여기 나오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미지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이미지는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거 말고도 이미지가 더 있구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단에 여기 나오는 동안에 여기 보시면 이 7월 28일 2시 38분이었죠. 요게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해서 지금 이게 생성 중에는 안 되고 생성하기 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생성 중에 저 모니터를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 주제를 여기 주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생성되는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배경 음악도 잔잔한 배경에 이런 것까지 넣어줬다면, 그러면 얘가 배경까지 알아서 넣어줘요. 자, 이제 음악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The pavilion looks magnificent from 얘가 here. 지금 에라 치네요. Look at the reflection. It's stunning. Can we run ahead, Dad? The pavilion looks magnificent from here. Look at the reflection. It's stunning. Can we run ahead, Dad? The pavilion.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얘가 대화를 넣어주죠.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나요? 나오죠. 네. 그거를 한번 다운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요거 삼선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만든 이 영상을 한번 공유 버튼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 여기 이게 나와요. 7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80이 나옵니다. 요거는 화질을 좀 업스케일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4K로 가는 거는 이제 AI 요금제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구글 AI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720 원본 크기로 그냥 가도 화질은 크게 떨어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얘가 다운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국어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수정해서 한국어로 대화로 바꿔줘 라고 한번 수정을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어로 바꿔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자, 한국어로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영상 있죠? 이거 역시 동영상도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얘가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본을 아까 만든 게 다 좋은데 한국어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난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거를 나는 못 한다라는 거죠.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가능하고 아까 다운 받은 거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 갤러리에 가 있겠죠. 갤러리에 가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카톡방에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나? 여기 방에다 올려놓으면 동영상을 만든 게 이제 올라가겠죠. 자 동영상. The pavilion looks magnificent from 자, here. 우리 선생님 오늘 거는 바다 너무 예쁘다. 같이 오길 잘했어. 와, 겨울 눈이랑 바다네요. 파도 소리 들으니까 이것만 마음이 봐도 편안해져. 시원해요. 그게 왠지. 저기 갈매기 좀 봐. 꼭 우리 같아. 이것만 봐도 시원한 것 같아, 진짜. 와. 오늘 바다 너무 예쁘다. 같이 오길 잘했어. 응, 눈이랑 파도 소리 네?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저기 갈매기 좀 봐. 꼭 우리 같아. 여름바다인데 수정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옷차림까지 완전 바뀌고, 예, 와. 답이 가족이었는데 두 부부로 바꾸라고. 두 밥으로 바꾸고, 그죠? 예. 아빠 저기 해지는 것 좀 봐. 와. 정말 아름답구나. 애국인들 외국이에요. 예, 애국인. 자, 그 You will 다음에. not believe what happened in the latest episode. What? Tell me. Did they finally meet up? Yes, but his mother was there too. Oh no, this is getting intense. 그죠? 너무 잘하죠?
예, 이걸 한국어로 해주게 되면 또 다르겠죠. 예, 이렇게 지금 해봤고 우리 이제 정동배 선생님은 인어공주를 만드셨네요. 인어공주. 예. 자 이제 배경까지 넣어서 배경음악까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인어공주를 만들어 준 거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이렇게 영상들. 네. 아빠 저기 해지는 것 좀 봐.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바꿔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가 바꿔줬는지 볼게요. 예상보다 오래. 아하.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세요. Magnificent from here. Look at the reflec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만드는 도중에 지금 나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전 같으면 이 영상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가 글로 쓴 게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다음 너무 리얼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리얼하게 사진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분위기를 이제 그림 스타일로 수채화 형태, 뭐 유화 형태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그런 스타일도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림 스타일을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스타일대로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 아이폰이요. 네. 이걸 하다가 뭘 잘못 눌렀는지 이제 바로 나갔거든요. 그럼 제가 기존에 했던 거를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뭘 눌러야 되는지 플로우로 갔을 때 없어요? 네? 플로우로 갔을 때 없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로그인은 된 상태였죠. 네. 로그인 된 상태라면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여기 올리면 여기 올라와 있어.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 이걸 올리게 되면 그 여기 이건 아까 안 만든 거네.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 이제 이걸로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네. 잠깐만요. 이게 PC 화면이기 때문에 PC는 네. 동영상 만드는 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네. 만약에 얘를 지정해야 되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얘를 지정을 해주고 잠깐만요. 이게 PC 화면이라 이걸 지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화면 보는 게 좀 애매하네. 그죠? 그걸 찾다가 아무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아까 이 플러스 눌러서 여기 내가 만든 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네. 요걸 누르게 되면 네. 기존에 만들었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선택이 됐고 요거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네. 그러면 요걸 누르게 되면 네. 요거 버전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PC 화면에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PC 화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안 만들어 주네요. It's stunning. Can we run ahead, Dad? The pavilion looks magnificent from here. Look at the reflection. It's stunning. Can we run ahead, Dad? The pavilion looks magnificent from here. Look at the reflection. It's stunning.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바꿔주는지. 이거는 이제 크레딧이 소면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엔진 버전이 옴니 플래시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스마트폰 화면도 한번 보시고 PC 화면은 요거하고 좀 구성이 좀 달라요. PC 화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PC 화면으로 스마트폰에서 PC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것도 어차피 스마트폰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진짜 PC 화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가다가 보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쁜데
그거를 형상화해서 텍스트 글씨로 내가 이미지 만들고 그 이미지 만든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움직임을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불러와도 그 사진에 동영상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지정을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 부모님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불러와서 그거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지금 얘가 지금 더 이상 안 만들어주네요. Can we run ahead, Dad? 지금 현재 더 이상 만들어주질 않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이미 만든 이미지들을 선생님 라이브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만든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럼 이 이미지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예전 것도 있고 이렇게 눌러보면 예전에 만든 이미지들도 여기 이제 보여질 거라는 거죠. 불러온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서 이게 할 수가 있는데 불러오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플러스 눌러서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있는 5명짜리 인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고 여기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그럼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거 이미지를 가지고 했을 때 이걸 불러오게 되면 이미지가 현재 세로로 이제 되어 있는 이미지잖아요. 요걸 이제 불러오고 자, 이거 불러오고 요걸 터치해서 이걸 동영상으로 바꾸고 옴니 플래시를 라이트로 바꾸고 아니면 플래시로 해주고 크레딧을 시간을 줄이면 10크레딧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노래 부르는 뭐 한국어로 한국 노래 여기 볼게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내가 불러온 노래로 하게 되면 내가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다가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갤러리에 있는.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있는 이미지 아니면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이 사진을 찍어서 그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어떤 동작을 집어넣어주면 그거대로 움직이겠죠. 사진이. 예.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록에서는 그냥 사진만 올려주면 그냥 자동으로 바로 그냥 알아서 이 상태를 이걸 이미지를 형태를 여기 보면 기타 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얘가 어떤 장면이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하고 바로 그냥 내가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동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노래 부르는 모습이라고 해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럼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자, 플레이 해볼게요. 다시 돌아온다 해도 다시 돌아온다 해도 자, 지금 보면 그래도 이미지가 거의 안 깨지죠. 예, 이미지 불러온 그 형태를 일관성을 거의 유지하면서 불러준다라는 거죠. 근데 노래 부르는 모습을 했더니 카메라 클로즈까지 해주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무빙까지도 얘가 만들어서 준다는. 아까 우리 인어공주도 카메라 무빙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본인 이미지를 불러와서 아니면 다른 어떤 움직이는 사진, 강아지 사진도 반려동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동영상을 만드는 장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선생님들이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동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얘를 불러왔다면 얘를 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제 반려견이 있다고는 반려견을 불러와도 되겠죠. 반려견을 불러와서 얘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8초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크레딧이 얼마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많이 못 만들어요. 지금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본인 이미지를 불러와서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플로우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겠죠. 예, 다양한 거. 근데 우리 이제 손주 태어났으면 손주 사진을 갖다가 해보셔도 되고, 결혼 사진을 해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진들을 불러다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터치하게 되면 얘가 이제 오겠죠? 네, 카메라 무빙까지도 잡아줍니다. 그죠? 네, 카메라 무빙까지도 지금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강아지가 지금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상태로 같은 배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카메라 무빙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이거는 현재 기본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 아니면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든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고, 이미지는 마음껏 선생님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동영상 만드는 순서 좀 알려주세요. 예. 자, 보시면 선생님들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 라이브러리는 현재 이 안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미지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고, 그럼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해서 지금 뭘 할까요? 지금 최근에 해놓은 사진이 없어서, 자, 이거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임창규 선수인데, 임창규 선수가 투구하는 모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투구하는 장면.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현재 세로 이미지였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동영상도 세로로 가요. 인식을 해서 처음부터 인식으로 갑니다. 그럼 이걸 나는 이걸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이미지를 16대 9 두 가지예요. 16대 9하고 9대 16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 누르신 거예요? 지금 요 이미지. 이미지 누르면 이 바뀌는 거죠. 이게 여기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불러왔잖아요. 이게 불러오진 상태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내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걸 한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플러스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나 불러오고, 그러면 여기 불러오잖아요.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이미지가 여기 떠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야. 요거. 이미지, 현재 기본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동영상으로 바꾸시는 거죠. 자, 이제 다 업로드가 여기 뜨죠? 여기 떠서 요걸 클릭을 하는 거야.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있죠. 이미지가 있냐, 동영상이 있냐. 그럼 동영상 클릭을 하시고 비율을 16대 9로 할 거냐, 9대 16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엔진을 현재 옴니플래시는 8초에도 12 스크래치인데 요거를 3.1로 클레이드 하면 이게 8초짜리여도 10이에요. 여기는 10. 요거 이제 용량이 이제 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옴니플래시로 쓰면서 8초짜리나 6초짜리로 할래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동영상에 투구하는 모습.
장면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응원 소리가 들리고, 자 이렇게 볼게요. 투수가 투구하는 모습, 장면, 이렇게 응원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로 불러와도 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도 되고, 그 라이브러리가 내가 만든 이미지의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인물이라면 그렇게 되고, 배경이라면 배경도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플로에서 만든 이미지로 영상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숏폼이나 롱폼에 좀 이런 시간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30초짜리면 최소한 3컷의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10초짜리로. 그러면 3개의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면 스크립트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제미나이에 가서 선생님이 원하는 주제로 숏폼, 30초짜리 숏폼을 만들고 싶은데 요 주제로 장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같이 제공해줘. 거기에 동영상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면 스크립트와 그 장면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도 만들어 주고, 그 이미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동영상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3장면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 나왔고, 장면 프롬프트까지, 동영상 프롬프트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플로우에 가져가서 만들고, 그럼 이미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동영상 프롬프트 불러다가 다시 복사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의 장면이 먼저 나왔어. 한 장면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제가 보여드리면, 쭉 내려가 보면, 요런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한 장면,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동영상 나온 거를, 요 플레이 된 거를 다운받아서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냥 캡컷에서 그냥 이어붙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막을 캡컷에서 자막 캡션 기능이 있어서 그걸 불러다가 자막으로 그냥 써주기만 한 거고, 그걸 안 해도 되면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고,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이 포토 에디터에서 이어붙이기만 하고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봐야 된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장면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나는 숏폼을 만들고 싶어. 30초짜리 숏폼. 그건 세로 영상이죠. 그리고 어떤 주제야? 서희 장군의 강동 육주에 대한 이야기를 3편의 장면 스크립트로 만들어주고, 그 장면별로 이미지 프롬프트도 만들어주고, 그 장면 이미지에 대한 동영상 프롬프트도 각각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장면 3장면 정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미지 일관되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했던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제미나이에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 내용으로 쇼폼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프로에서 사용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씬별로 제작해주고 이미지는 일관성 있게 고려해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를 얘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데 각 장면별로 프롬프트를 3개를 만들어주는데 장면을 따로따로 만들어줄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일관성 있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일관성을 위해 공통 가이드 스타일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얘가. 그럼 이거를 씬별 이미지 프롬프트 만들 때 요걸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각각 이미지 만들 때마다 똑같은 거니까 요런 스타일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씬별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줬고 여기 끝에 가서는 제가 동영상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달라고. 여기는 안 했네. 동영상 이 이야기대로 선생님들이 아래 내용으로 쇼폼을 만들려고 해. 구글 플로에 사용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씬별로 제작해주고 이미지는 일관성 있게 고려해줘. 그리고 씬별 이미지 프롬프트를 움직일 수 있는 동영상 프롬프트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얘가 보면 씬별로 첫 씬,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이렇게 나왔죠. 네 번째 씬, 4개로 얘가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이미지에 대한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가져가고 일관된 요 이미지, 요 일관성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같이 넣는 거야. 거기다가. 요런 식으로 만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 영상을 이제 하나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동화책. 우리 애들 동화책 있잖아요. 그 동화책. 그 이야기가 짧잖아요. 그 짧은 걸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니면 그 주제만 넣어서 그 동화책 주제만 넣어도 얘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럼 만약에 동화책 주제를 나는 못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재미나이한테 초등학생용 동화책 주제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동화책 맞추면 동화 이야기 제목을 제안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 재미나이는 사용자가 요청한 목적에 맞춰 맞춤형 동영상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개인화된 생활습관 교정이 맞춤형 동화 이야기 제목 1편부터 50편까지 나열해주고 정서 발달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동화 이야기부터 51편부터 100편까지 나열해줘. 특정 상황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화 이야기는 101편부터 150편까지 나열해줘. 총 이래서 200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특정 상황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의 교육자료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개인 습관을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게으름뱅이에 대한 이야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 풀어준 게 얘가 200편을 만들어준 거예요. 200편. 동화책 200편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다 말았네 얘가.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 제목과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의 여기 제목 요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이야기 요것만 가지고 쇼폼 30초짜리 쇼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씬별로 이미지 만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동화 이야기도 이걸 재미나이에다가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제가 톡방에다가 이건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질문하는 거니까 요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동화책 제목 만드는 거예요. 동화책 제목 만드는 거니까 요걸 하나 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동화책 이야기로 지금 200편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200편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200편의 영상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 재미나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플로우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어때요? 이제 쉽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쇼폼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때 나이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많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많이 찾아가는 게
5060 세대의 그 건강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 다이어트 살 빼는 거, 그 다음에 또 취미생활,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의 어떤 그 유대관계, 그 다음에 어떤 가족 중에 우리 애기들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중에서 나는 꾸준히 뭔가를 좀 유튜버로 올릴 수 있는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실증나지 않게끔 재미를 가져가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계속 소재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영상 만드는 게 하루에 5편, 그냥 수정 안 하고 하면은 5편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난 수정한다고 생각하고 한 4번은 수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은 완성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일주일이면 한 시리즈가 나오는 거야, 일주일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제미나이와 플로우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플로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플로우가 사실은 이 뭐 계정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쓰고, 그 다음에 활용 쓰고, 여러 가지 꿀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로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스크를 합쳤고, 4월 달에 위스크를 합쳤고, 이미지 FX도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얘가 이제 이관이 되면서 된 거죠. 챗GPT가 동영상 제작을 해주는 소라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건 소라는 문을 닫았어요. 소라는. 왜냐? 그만큼 서버 운영하기가 쉽더라요, 사실은. 이 유료 구독자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물결처럼 끊임없이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플로우의 어떤 그 모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로 나눠지고,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 놓을 수 있고, 프로젝트,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품 프로젝트명, 일종의 아까 날짜별로 나온 거를 내가 이름으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에셋, 나만의 자료, 에셋에 담아서, 그 에셋은 뭐예요? 라이브러리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수량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 모드에서는 뭐 5가지 해상도가 있었잖아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 한 번에 4개까지 가능한,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다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진짜 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는 충분히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동영상은 이제 조금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몰, 미디엄, L 사이즈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동영상 이렇게 밤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충분히 아까 됐잖아요. 이런 게 너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쉽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아까 봤을 때 이거는 그 PC 모드에서는 이게 있어요. PC 모드에서는 아까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아이폰 모드에서 PC 모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우기. 선생님이 원하는, 내가 만들었는데 어느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이런 기능도 PC 버전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로 PC 버전에서, 아니면 아까 그 이제 플러스 버튼에서 그 채팅창에다가 골뱅이를 치면 내가 이미지들의 이름을 넣어줬으면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이 이미지로 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내 얼굴이라 해놨으면 골뱅이 내 얼굴 사진 이렇게 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얼굴 사진이었는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장면을 생성해줘 하면, 얼굴 사진이었지만 전신을 만들어서 커피 마시는 장면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는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는 하루에 5개.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크레딧을 주니까 하나를 딱 만들고 수정해서 4번까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최종 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1500인데 150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속도 나온 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도가 가능한. 그래서 이 시작 사진에서 엔딩 사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모드에서 첫 사진을 넣어주고 엔딩 사진을 넣어줬을 때 얘가 첫 사진은 옛날 사진이었는데 끝나는 사진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변천을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 영상이 나와요. 이런 영상이 또 가능합니다. 이런 영상,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A가 S에서 골뱅이를 눌러서 골뱅이 A를 불러고 골뱅이 B로 불러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이런 골뱅이 이게 이제 SM 모드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워킹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드래그했을 때 이렇게 뭘 넣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정을 한 거는 내가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지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영상인데도 이런 식의 단편 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확장 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계속 이어서 10초 만들고 확장 버튼 눌러서 또 만들고 확장 버튼 눌러 또 만들고 이렇게 이어지는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영상 PC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우리가 플로우로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우로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미나이에서 주제를 넣어주고 씬별로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 프롬프트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만드시면 선생님이 이어지는 영상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 현재 가능하게끔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데 막상 이제 또 해보시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PC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PC에서 플로우를 한번 화면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제 이런 영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이미지 한 장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네. 이게 기업 홍보 영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3D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 3D 형태의 이미지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줬던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찰 스티킨스. 그때 이제 영국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누른다든지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데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장면 도구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도구. 그럼 도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도구가 있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이런 그도 가능하고 요런 식의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예, 요런 거, 요렇게 비오는 거, 이런 영상, 뭐 이렇게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 이런 도구들도 있다라는 거. PC에서는 이런 도구들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플로우가 옴니 플랫이라는 그 버전을 가지고 쓰게 되면 쉽게 이런 영상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샘플 영상처럼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상.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플로우로 한번 치시면 짧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5회 동안 제가 구글 제미나이 실무 활용 입문을 이제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시고 좀 재밌었습니까? 완전 재밌었어요. 예. 새로운 거 알게 재밌었고요. 예.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우리 이제 하반기 자격증반에서도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이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다루면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과정은 또 이제 AI 유튜브 반 기초반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만약에 못한다면 또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5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